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떠레입니다.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오토바이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는 클래식 바이크 125cc 중고가를 포함한 간단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. 오늘도 본 이야기입니다.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오늘도 물론 이제 125cc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. 들어가기에 앞서서 열심히 자료조사를 하고 제 거 보험료 서류도 다시 떼보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사람마다 보험료는 다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보험사에서 견적을 확인해보는 것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. 제 영상을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 정도쯤 하는구나 하고 참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오토바이 보험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가정용이고 하나는 유상용입니다. 두 개의 차이는 이제 유상용은 조금 쉽게 말해서 배달이나 퀵 같은 오토바이로 직접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수입을 얻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, 가정용은 이제 흔히 아는 취미 겸 이동수단 보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가정용 보험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가정용 보험으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. 가정용 보험도 이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. 하나는 책임보험이고 하나는 종합보험이라고, 이제 좀 단어가 좀 종류가 많아서 지금 단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. 의무보험, 책임보험은 같은 말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보험이죠. 임의보험, 선택보험, 그 다음에 종합보험, 이 세 개도 같은 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헷갈려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책임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. 책임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. 차든 오토바이든 번호판을 받으려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을 받기 위해선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야 됩니다. 그럼 책임보험을 나이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부터 최소 보험료가 나오는데, 만 19세는 최소 120 이상, 만 21세는 최소 70 이상, 만 24세는 1인 승차 시에 최소 약 60 이상, 만 26세는 약 40 이상, 만 30세는 약 25 이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주의사항으로는 인력마다 갱신이고요. 하루라도 늦으면 이제 범칙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. 그럼 이제 종합보험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. 지금 들어보면 사실 보험료가 어느 정도 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종합보험까지 들게 되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200이 넘는 보험료가 돼버립니다. 종합보험까지 들게 되면. 종합보험에도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. 대인배상 1, 2, 대물배상, 자기신체사고, 무보험 차 상해, 자기 차량 손해 등등이 있고요. 이건 보험사마다 이제 보험 종류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, 그래서 종합보험을 다 들게 되면 20대 초반에는 아무래도 200이 넘는 금액으로 형성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건 이제 다들 헷갈려 하시는 건데, 자동차에 자동차를 묶어서 보험 할인 받는 것처럼 자동차에 오토바이를 묶어서 보험 할인 받는 거 불가능하고요. 전체 운전 경력에 따라서는 할인이 가능합니다. 이 부분에는 이제 자동차는 7년, 오토바이 3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종합보험이 조금이라도 저렴해질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고, 이제 제 보험료를 좀 알려드리고 제 보험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. 우선 오토바이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, 그거부터 한번 짚고 들어가도록 할게요. 50cc 바이크들도 이제 등록이 의무화가 되면서 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높아졌어요. 그래서 이제 보험사의 손해율도 올라가고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다고 봐주시면 되고, 그러면 이제 싸지는 팁에 얘기해보자면, 초기에는 책임보험만 들고 나중에는 보험갱신 시 할인을 받아서 종합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부모님 명의로 가입해서 경력 할인을 붙여 비교적 저렴하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 보장되는 이륜차 단기보험을 먼저 들고 일주일 동안 무사고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재갱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저렴해지는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저도 보험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제 저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세세히 알고 있지는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이나 보험 설계사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등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견적을 떼보시거나. 네, 그럼 이제 제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저는 이제 대인배상 1, 2, 그 다음에 대물배상, 그 다음에 자기신체 사고, 그 다음 무보험차 상해만 넣어서 140이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제 가격은 이제 친척 어른 이름으로 같이 친척 어른 명의로 넣고 이제 누구나 탈 수 있도록 보험을 해놓은 거여서 제 명의로만 했으면 보험비가 아마 200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꿀팁이라면은 꿀팁인데, 저는 이제 자기차 손해보험을 안 넣었어요. 그 이유는 이제 어차피 사고가 좀 크게 나거나 하게 되면은 바이크가 정말 많이 부서지고 그럴 텐데, 125cc 바이크는 아시다시피 중고가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
이제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취소보험료, 즉 이제 책임보험이죠. 책임보험만 들었을 시에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을 해소한 채로 보험을 들 수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오토바이 사고가 나게 되면은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는 들 수 있는 보험은 꼭 다 들어야 합니다.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의 생각이기도 해요. 들 수 있는 보험 꼭 다 들고 종합보험 꼭 다 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안전하게 번호판 다 들고 바이크를 안전하게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종종 보여요. 그런 바이크들이. 꼭 보험 가입하시고 안전하게 라이딩 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봤고,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, 다음에도 이제 유용한 정보 또 들고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. 제가 정리했으면 하는 콘텐츠나 그런 채널 방향 이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읽어보고 꼭 생각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